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 유치원생들에게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소개된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병이란 이름은 1982년 미국에서 충분히 익지 않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번에 안산 유치원생들도 식중독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투석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었을까요? 식단을 살펴보면 햄버거는 없었지만 일부 소고기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도 4살짜리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나서 콩팥이 나빠진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른바 햄버거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최초의 논문이 바로 이 문헌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를 먹은 사람이 집단 감염된 이후에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요. 원인은 다름 아닌 대장균, 이 가운데에서도 5157 대장균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미국에서는 꾸준히 관련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햄버거를 만들 때 사용되는 고기는 잘게 부순 분쇄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햄버거병과 대장균의 상관관계가 95% 이상이었다고 보았지만 이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햄버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래 문제가 되었던 것은 햄버거보다는 다른 것들이었는데요. 2011년 독일에서는 채소가 원인이 되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고 3,800여 명이 감염되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22%가 용혈요독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54명이 사망했고요. 2012년 일본에서도 배추절임을 먹고 나서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집트에서 수입한 호로파 씨앗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굳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만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원인이 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된 장출혈성 대장균은 햄, 치즈, 소세지, 채소 등에서도 충분히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이 장으로 들어와서 혈관 안을 싸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고요. 그러면 상처난 혈관을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안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도 깨지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콩팥을 공격하게 되면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는 급성 신부전, 급성 콩팥 손상이 생기게 되고 소변이 제대로 못 나가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변에서 피가 비치기도 합니다.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열이 나고 구역질 나고 구토가 생기게 되는데요. 설사를 하면서 대변에 피가 비치는 증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콩팥이 망가지면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여러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숨이 찰 수도 있죠. 급한 경우에는 응급으로 투석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는 시기만 잘 넘긴다면 대개의 경우는 일주일 안에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용혈요독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투석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용혈요독 증후군에서 설사와 혈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사가 있는 형태를 보일 때에는 재발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장출혈성 대장균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역시 손 씻는 것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고요. 외출한 다음,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특히 아이의 기저귀를 만진 다음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충분히 조리해서 익혀 먹어야 되겠고요. 특히 육류,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식중독이 드는 여름철에는 끓여 마시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를 할 때 감염되는 경우는 칼과 도마를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이때 채소와 고기, 육류를 다루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설사 증상이 있는 조리사는 요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물놀이 시즌이 되었는데 수영이 미숙해서 또는 장난으로 물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